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26강 한자검정 6급입니다. 사랑애, 아이 하죠. 아이. 마음심부수입니다. 원래 사랑애 자 모양이죠. 업술무 밑에 마음심자. 여기 업술무 모양도 되고 목매일 기자죠. 음을 나타내는 목매일 기자와 심장의 모습인 마음심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목매일 기에서 음을 빌린 거죠. 그래서 두 손으로 심장을 들고 입을 벌려서 크게 벌려서 마음속의 애정을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에서 사랑이란 의미가 나오게 됐다. 재밌는 글자죠. 마음에서 목이 메어 입을 벌리고 막 하소연하는 거. 진나라 편지의 자형, 요 글자 사랑의 자에서 나중에 뒤조올치가 추가되었다. 원래는 목멜기 밑에 마음심이었다. 여기에 나중에 뒤조올치가 들어가고 모양도 조금 바뀌었죠. 사랑애. 그러니까 음은 목멜기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형성자가 된 거죠. 찌로 발음됐죠. 찌. 사랑애로 구성된 자가 뭐 있을까요? 애증할 때 사랑과 미운, 사랑의 반대 뜻, 미워할 증, 애증.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 그 다음 사자성어에서는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경천애인, 사랑애. 아이. 자, 그 다음 들야. 들야. 마을리의 부수로 구성된 형성자죠. 마을을 뜻하는 마을리와, 마을리는 원래 무슨 자입니까? 밭정과 흙토로 구성됐죠. 밭이, 흙에 밭이 들어서면은 그 마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뜻하는 나여로 구성된 형성자다. 본뜻은 교회, 야외인데 이후 들의 뜻을 갖게 되었다. 들야. 들야. 들야로 구성된 게 뭐가 있어요? 야구. 그 다음에 들판, 교회니까 야만인. 그 다음에 야당 할 때 들야자를 쓰죠. 사랑에는 목멜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하는 거죠. 들야는 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들은 뭡니까? 마을 밖에 있다 하는 거죠. 다음 볼까요? 밤야, 저녁 석부수죠. 건문의 자형은 달월과 소리를 나타내는 이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하늘이 어두워지는 시간에서 저녁의 뜻을 갖게 됐다. 밤야, 저녁 석부수다. 달월 부수가 아니고 저녁 석부수다. 건문의 자형을 보면은 큰 데에다가 오른쪽에 달 모양이 있죠. 달 모양인데 원래는 달월과 또역으로 구성된 건데 여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죠. 이렇게 또역과 저녁석. 달월이 저녁석으로 바뀐 거죠. 어두워지는 시간. 소전을 보면은 또역과 저녁석으로 구성됐다. 이것도 달월이다. 밤야. 밤야로 구성된 점 뭐가 있을까요? 야간, 뭐 밤에 간다, 야행, 그죠? 그 다음에 밤에 시장 쓰는 거 야시장. 그 다음에 뭡니까? 금이 야행,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간다. 그 다음에 야반도주, 한밤중에 도망간다 하는 거죠. 밤야. 다음, 약. 야오죠. 야오. 양약, 기역, 입승발음이 없죠. 기역 받침이 없죠. 양약. 풀초부수입니다. 풀로 된 약이죠. 풀초와 소리를 나타내는 즐길 락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락도 기역 받침이 없으니까 러로 발음됐죠. 러. 본뜻은 병을 치료하는 약품인 약물이나 약재인데 이들 대부분의 약재가 풀이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한방은 다
약으로 풀뿌리 뭐 이런 걸로 약을 하고 있잖아요. 풀 열매, 나무 열매 이런 약을 하죠.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풀을 먹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즐거움이 일어나.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아픔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이 된다. 예.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참 잘 만들어진 글자죠. 이 풀을 먹으면 즐거움이 오는 풀이다. 그게 뭐냐? 약이다. 약초다. 약초. 예. 양약으로 구성된 게 뭐가 있을까요? 약국.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마약. 예. 대마초하는 마약. 그 다음에 양약고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예. 예. 양약자. 예. 야오로 발음돼서 기억 받침이 없다. 중국 발음에는 리얼 기억 비읍 받침이 없다. 입성 발음이 없다. 예. 밤야는 또 여기서 음을 나타내는 그것도 달이다. 달이 저녁속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밤이다. 양약은 절길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풀에서 절금이 오는 거니까 약초다. 양약이 되었다. 예. 다음 볼까요? 약할약. 루오를 발음됐죠. 약할약. 활궁부수. 소전의 자형은 두 개의 구분 모양의 활궁에 깃털의 형상인 트럭삼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둘이 합쳐서 유약함을 표시하여 본뜻은 기력이 약하다 해서 약하다의 뜻이 되었다. 한편 트럭삼이 없으면 강할강자죠. 강할강의 두 활을 세워놓은 것인데 활줄이 느슨한 모습으로 본뜻은 차이, 미약하다에서 파생된 자라는 설도 있다. 예. 예. 여기에 트럭삼이 들어가서 이 나무가 뭡니까? 끝부분이 있어서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강한 강자에다가 이 활이 늘어난 모습에서 약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두 글자가 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자가 된 거죠. 약할 약으로 구성된 점 뭐가 있을까요? 예. 반대의 강약, 강할 강자, 약할 약자. 그죠? 뭐 쇠약하다. 약화되었다. 약육 강식. 예?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먹이가 된다. 예. 다음 변양. 양 이렇게 발음되죠. 갑골문의 자형은 갑골문의 자형이 근문에 와서 태양광인 트럭삼이 추가되었다. 소전에서는 그 뜻을 나타내는 언덕부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뜻을 나타내는 변양을 결합한 형성자가 되었다. 예. 즉 언덕 아래 빛이 비쳐오르는 모양을 본던 자이다. 본뜻은 햇빛이다. 그래서 변양이 되는 거죠. 언덕부와 오를 양에서 음을 빌린 빛날 양, 오를 양, 빛날 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래서 변양이다. 언덕을 끼고 있다. 따뜻한 곳이죠. 예. 변양으로 구성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변양, 그 다음에 뭡니까? 양과 할 때 반대의 그늘음에 대해서 음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앞에서 저녁석이 들어간 석양, 클테가 된 태양, 사자성어의 음양이 된 음덕 양보, 보이지 않게 쌓은 덕이 밖으로 드러난다 할 때 변양자가 된 겁니다. 그때는 드러난다의 뜻이겠죠. 변양. 약할 약은 활궁과 두 개의 활궁과 트럭삼이 구성된 회의자다. 활이 느슨해서 약하다. 그 다음 변양은 언덕부와 빛날 양에서 음을 빌린 혀수자인데 햇빛이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언덕 앞에 빛이 비치는 곳, 그래서 볕이다 해서 변양, 양지의 뜻이 되죠. 볕이 나는 곳. 예. 다음 볼까요? 예. 큰 바다 양. 큰 바다 양, 중국 발음으로도 양 이렇게 발음되죠.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양양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물 이름인데 바다의 뜻으로 확대되었다. 양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근데 뭐 뜻은 물이죠. 물이 양인데 물이 많다는 뜻에서 큰 바다 양자가 된 거죠. 오대양,
태평양 할 때도 쓰고 또 뭡니까? 동양, 서양 할 때도 쓰죠. 예. 그다음 망양지탄, 그죠? 예. 큰 바다 양창. 예. 큰 바다를 보면서 탄식한다. 다음 말씀은 붉은 글자죠. 부숫자죠. 예. 이안 발음됐죠. 예. 갑골문의 자형은 아랫면에 혀설이고 요 밑에 혀설자죠. 예. 요것도 먼저 혀설자죠. 예. 위의 가로획은 지사부호이다. 옆으로 긋는 것은 지사부호이다. 이후 매울 신자로 바뀌어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고 여기 매울 신자가 붙죠. 예. 아랫면에 가로로 그어진 것을 말이 혀에서 나옴을 표시했다. 여기서 말이 혀에서 나옴을 표시했다. 곧 입 밖으로 혀를 내밀어 이야기하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말씀 원자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말하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말씀은 위에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것은 말 기운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글자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기운 기자가 원래 옆으로 근 선에서 이렇게 기운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예. 말씀은 부숫자입니다. 부숫자인데 그 말의 그 위에다가 한획을 그어가지고 지사를 나타냈다. 그래서 말씀은 지사자다. 예. 말씀은과 구성된 자는 뭡니까? 언어 할 때 있잖아요. 말씀은 말씀어. 그 다음에 말이 없다. 무언. 아주 유명한 말 명언. 그 다음에 사자성어의 유구무언. 입이 있으되 말이 없다. 할 말을 잃었다. 그 다음에 신언서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외모를 보고 그 다음 말씨를 보고 그 다음 글씨를 보고 판단 얘기를 본다 할 때 말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감은 이설.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 고득이는 거죠. 감은 이설. 그때 말씀언을 쓴다. 언어를 굳이 구별한다면 말씀언은 혼자 하는 말, 말씀언은 답하는 말로 구별되죠. 논어에 보면은 침불언하며 식불어하라. 잠잘 때는 언을 하지 말고 밥을 먹을 때는 어를 하지 말라. 잠잘 때는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밥을 먹을 때는 떠들지 마라. 이럴 때 언과 의 구별이 되죠. 예. 큰 바다 양은 양양의 썸을 빌린 현수자다. 말씀어는 혀설 위에 한획을 그은 지사자다. 예. 말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데서 말씀 언자가 되었다. 그죠? 예. 자, 벌써 오늘 수업 끝났네요. 뭡니까? 사랑의 자죠. 사랑의. 예. 원래 마음심과 위에 목매일 기자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인데 나중에 뒤져올 지자가 들어갔죠. 예. 마음심과 목매일기 음을 나타내는 목매일기에서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가 됐는데 두 손으로 심장을 들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속으로 애정을 하소연하는 모습에서 사랑의 자가 되었다. 그 다음 덜야자는 마을리와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야외를 뜻하죠. 덜야. 그 다음 밤야는 또역과 달을로 구성되는데 나중에 이게 전역석부수로 바뀌었죠. 밤을 나타냈다. 어두운 시간, 밤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양약은 불초와 절길락에서 음을 빌렸지만은 이 풀을 먹으면 즐거움이 온다 해서 약이 됐다. 약할 약은 활궁이 두 개는 뭡니까? 강할 강자인데 활이 느슨하다. 이런 해석에서도 되고 나중에 요 터럭삼이 들어가서 여기에 약하다. 힘이 약하다 이 뜻이 된 거죠. 소전에서는 터럭삼인데 여기에 해석에서 두 개로 바뀌었죠. 줄어들었죠. 다음 변양은 언덕부와 빛날 양의 섬을 빌린 현수자. 언덕 밑에 햇빛이 들어온다 해서 변양이 되죠. 그 다음 큰 바다 양은 물소와 양양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큰 바다 양. 말씀어는 혀설과 한의를 거는 지사자다. 말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에서 말씀언이고 부숫자이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
들야, 밤야, 약약, 약할 약, 볕양, 큰바다 양, 말씀언. 말씀언 부수는 말씀언의 글자가 옆에 들어가는 글자가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수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